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미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간첩 활동이 지금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의 미국 내에서의 간첩 활동 그리고 그들의 천태만상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사법부가 2명의 중국 대리인인 존 천과 펑린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진군, 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임봉, 린펑이 되는데, 이 둘을 체포했는데, 이 둘의 체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얼마나 많은 간첩과 그 대인, 에이전트를 파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나오는 자들이 이 특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들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균타오, 왕군도는 일찍이 베이징大学 북경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정부 대학원 석사 과정과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로서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왕군도의 부친은 중국 국방대학교 정치대학 정치부 위원이었지만, 왕은 89년 육사 천안문 사태에 참여를 해서 13년형의 징역형에서 1994년 치료 명의로 감옥에서 바로 미국행을 택했던 자입니다. 이후에 수년간 중국 특무와 다양한 접촉이 있어 왔으며, 최근 중국의 특무 활동에 대한 실상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저와 같은 그 비밀 공작기관에서 파견 나온 비밀 요원들, 공작관을 중국에서는特务해서 특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특무 계통,特务系统은 일찌감치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의 이런 간첩 활동, 특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요, 이 왕군도의 부친이 70년대 초반기에 군정대학에서 중국 공산당 당사 업무, 당의 역사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자신도 수많은 관련 자료를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공산당이 정권을 장개석 국민당 정부로부터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간첩 활동, 특무 활동의 대단한 성과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군대가 돌연 공기를 일으키는 것은 일종의 반란인데, 국민당 정선이 붕괴되고 또 중공이 대도시를 공격하면 매번 부전승을 거두을 수 있었던 것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면 바로 공산당의 지하당이 몽땅 현지를 접수해버렸다는 것이 그 극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중국의 간첩 계통 업무, 특무 계통은 장기전에서 형성된 것이 그 특징으로서 그간 2번에 걸친 인사교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강택민이가 집권하자마자 무슨 자리든지 태자당들에게 나눠주고, 또 간부 자제들을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 임명하도록 해서 장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대규모 간첩단을, 즉 대규모 특무들을 미국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 온 특무들은 집도 없는 외로운 신세로 현지 정착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예비 연락책이 없이 일방적인 체계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윗선이 잡혀버리면 그만 연락이 끊겨버리는 체계인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산당이 갖고 있는 점조직 연락망의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자, 일례로 중국의 국가안전부 부부장으로서 간첩과 방첩 업무를 관장하던 마건이라고 합니다. 이 마건이 2018년 12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이후에 뉴욕의 화교단체는 국경절 등에서 활동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화교 업무가 서류 없이 구두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 중앙의 최고위의 지령을 내리는 자가 이렇게 무기징역을 당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체계가 문란해지고 와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직업적인 특무가 직접 특무 업무를 수행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즉 비직업적, 비전문적인 간첩이 직접 간첩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업무이든지 직업적인 특무, 이것은 프로페셔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직접 파견한 공작 요원, 공작관이 직접 하기 곤란한 일을 비직업적인 특무, 즉 현지 협조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해당 요원에게 친구의 재산을 잡고 사용만 아니면 달라는 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예를 들어서 7년 징역 이후에 출소를 하게 되면 실제 재산의 반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이 비직업적인 특무가 직접 특무 업무를 수행하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경우는 프로보다도 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 언급하고 있는 왕군도, 왕진타오가 잘 아는 어느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아직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간이 있고 또 당사자의 친구가 그를 돌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잡히기까지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의리, 맹약에 의한 하나의 뒤돌봄에 해당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중국 화인들, 화교들이 관련된 교민단체의 절반은 누가 한다? 깡패들이 한다. 그래서 이 교민단체의 반은 깡패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스터 왕은 이어서 어느 특무인 경우, 어느 간첩 경우는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나와 알고 지내는 것을 원하는데 자신이 그에게 너희들은 교민단체에서 식사할 때 대부분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하는데 내가 대단히 놀랬다 라고 말하니까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전과 기록이 있어서 언젠가는 미국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게 되면 중국 정부로서는 난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과 가볍게나마 접촉하기 싫은 것이 바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들의 절반가량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깡패들의 모임이거나 깡패들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흑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용어로 파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전라도 쪽에서는 담궈버린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화홍, 그 다음에 양관군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이용당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아무런 보호 대책도 없이 무직 상태에 있었던 리화홍에게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협조단체인 전세계 화교 반사교 연맹 위원장 자리를 주고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뉴욕에서 반법륜공, 파룬공 활동을 위해 돈으로 수백 명의 백인들을 고용해서
빨간 깃발 홍기를 들게 하였으며 또 량관주의는 미국 동부 화교단체 총연합회 위원장으로서 2001년 6월 22일 중국 CCTV 회견 시에 해외에서 제일 먼저 파룬공, 범윤공 반대 시위를 개최하여 5차에 이르렀다라고 자랑하게끔 하였고 또 이 리화홍이나 또 량관진 이 두 명 모두 천진의 정법 위에 전문적인 파룬공, 범윤공 탄압 조직과 연계되어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죠. 또 중국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이비드 온바이는 범윤공에 사교라는 편말을 붙인 것이 잘못된 것이며 자유의 집은 2017년 중국의 영혼 쟁탈전에서 범윤공에는 사교적인 특징이 없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왕준타오는 리화홍이나 량관징 등과 접촉해서 중국 영사관에서 자신이 들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2008년 뉴욕 사무실에서 범윤공 반대 시위를 지휘한 이가 누구인지 다 보았고 소수의 혁명 군중 이외에 대부분은 무술 연마자인 깡패 출신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한 젊은 여자 직원이 여자 사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돈을 줄 테니 범윤공 수련자들을 괴롭히는 데 가라 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산당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시킨 것으로서 요즘 별안간 길거리에서 화교단체 사람들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특별 경찰서를 운영해 왔었죠.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었던 데모크라시 디펜던스인가요? 하는 NGO 단체에서도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중국의 비밀 경찰서의 흑막 실상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었지만 이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하고 또 반공산당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또 그들의 중국 안에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서 이들이 미국 내에서 반중국 공산당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억지해오고 겁박해 왔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은 하도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재물 내지는 시리즈로 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